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이 신탁 사기가 좀 많아요. 이거는 내가 실수율이니까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안심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속는 거죠, 이제 임차인들은. 그리고 이런 경우에 보통 좀 싸겠죠. 신탁사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임대인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약간 기망을 통해서 세입자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거나 이 주택의 가치로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숨기고 나서 전세 계약을 맺어가지고, 예를 들면 1억짜리 주택인데 이미 뭐 7,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있어요. 그런데 6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근저당권이 먼저 받기 때문에 돈을 다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라거나 또는 신탁 사기가 많아요. 신탁이란 제도는 실소유주인 임대인이 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면서 신탁사에게 소유권을 일단 넘겨놓거든요. 그러면은 신탁사의 동의를 받거나 신탁사가 임대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해줘야 되는데,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체결을 하고 이건 실질적인 소유자는 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법적으로는 신탁사의 동의 날인이 없거나 신탁사가 임대인이 아니면 이게 공매로 넘어가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 보면 여러 명 자살도 하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이 신탁 사기가 좀 많아요. 신탁 전세가 많아요. 등기에는 소유자가 신탁회사 명의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브랜드를 하기는 그렇지만 뭐 금융기관 이름이 보통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 뭐 KB 뭐 등등의 신탁회사라고 소유권자가 되어 있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거기에 첨부된 신탁 원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위탁자의 이제 실소유주인 임대인이 이름이 기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내가 실수율이니까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안심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거는 신탁회사에다 잠깐 맡겨놓은 거지 내가 임대인입니다, 이렇게 법률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속는 거죠. 이제 임차인들은 정확한 법률적인 관계를 모르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에 보통 좀 싸겠죠. 예를 들어서 보통 2억의 전세금이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1억 5천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좀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집을 이렇게 저렴하게, 그러니까 빨리 마음이 급해지죠. 그러면은 그 사람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데 나중에는 법률적인 절차로는 구제받을 수 없는 거죠. 신탁회사에다 연락을 하거나 신탁회사에 인감이 기재되어 있는 동의서를 그쪽 임대인 쪽에서 받아준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도 사실은 신탁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긴 합니다. 신탁회사의 그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내가 이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신탁회사에서 동의를 해준 게 맞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하는 게 좋고, 왜냐면 사기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위조나 이런 변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큰 건물인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0개에서 50개 또는 100개 정도의 원룸 건물이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마음 먹고 좀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좀 뭐 저렴한 가격으로, 왜냐하면 신탁회사에 이미 많은 금융기관에서 많은 돈을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의 소유권이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은 임대인은 약 100여 명의 임차인에게 조금 저렴하게라도 빠르게 전세 계약을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신탁사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신탁회사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수 있고, 조금 법률 관계가 복잡하다고 한다면 변호사 도움을 좀 받아서 공문 등을 통해 가지고 실제 그런 관련 서류, 뭐 신탁회사의 인감도장이라던가 인감증명서 관련된 어떤 사업 서류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좀 바람직합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집합 건물이 있고 그냥 하나의 통건물이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 근저당권 설정된 거는 이 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여러 가지 뭐 설명을 복잡하게 해서 실제로는 이미 담보 능력이 없는 거의 100%에 가까운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인데, 또는 뭐 원룸 내지 오피스텔 등등인데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업자와 짜고 설명을 하는 경우도 사기죠.
부동산업자는 이제 공인중개를 할 때는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설명서라는 걸 작성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기재를 해놔요. 근데 실제로는 구두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증명되는 것은 서류에 어쨌든 내가 다 써놨지 않냐,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구두 설명만 믿지 말고 실제 확인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리고 등기부에 실제 나와 있는 근저당권 내역을 잘 보시고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분에 한번 물어보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